안녕하십니까. 분당 1공항 대표 최인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제 2력입니다. 가만 보니까 제가 학교에서 또 학원에 나와서 27년 동안 고등학생을 대학을 보내는 수학 강사로 27년을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분당에서 학원을 2개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는 따뜻한 시베리아라고, 예전에는 3년 전에 분당 메가스타일이었습니다. 따뜻한 시베리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학 전문학원 3.14를 순회 하나, 수지 하나 해서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이 학생이 전반 1,500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입시를 하고 있는 애들이. 근데 이제 한 3년 전부터 제가 이 일을 회의를 느꼈습니다. 사실은 희망 고문이잖아요. 애들한테 열심히 해라, 하면 된다. 사실은 거짓말이잖아요. 제가 오늘 왜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것을, 불편한 진실을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고3 손 들어봐 주세요. 고3, 고2, 고1, 고1도 많으시네. 사실은 올해 수능을 본 학생들이 이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수능을 잘 봐서 대학을 가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수시를 해서 대학 가기도 어려운 이 사실이, 부모님들이 막연하게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꺼주세요, 주세요. 오늘 어쩌면 이 자리에 와 있는 학생들이나 학생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상당히 운이 좋은 겁니다. 왜 운이 좋은지를 끝날 때쯤 아마 아시게 될 것 같은데요.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한국 입시를 제가 쭉 설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분당 지역이니까 우리 분당 지역 학생들이 대학 입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죠. 대학 입시는 12별로 나눠서 수시하고 정시가 있는 건 아시죠? 그렇죠? 몇 대 몇인가? 학생? 몇 대면? 7대 30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여기 2017년 통계입니다. 올해까지. 얘는 2018년부터는 얘가 3년 동안 75에서 80으로 늘어납니다. 얘는 25에서 20으로 줄어듭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그게 바뀌게 돼 있는데, 그럼 분당적 학생들은 정말 수시를 70% 가고 정시를 30% 가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당 지역이나 강남 지역 학생들은 40대 60으로 갑니다. 뭘로 훨씬 많이 가죠? 정시로 훨씬 많이 가는 거예요. 정시로 훨씬 많이 가는데, 그 얘기는 분당 지역 학생들한테는 수시는 불리한 입시일 거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아니면 이럴 수 있죠. 분당 지역 학생들이 대학을 하나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뭘 많이 한다? 재수를 많이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40좀 뜯어봐야 되는데요. 수시 안에서 15하고 25로 이거 나눠집니다. 뭐일 것 같아요? 어떻게 나누는 것 같아요? 추천 전형,
학종이라 그러죠 우리가. 또 추천 전형이에요. 안 적으셔도 여기 적지 마시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사진을 하나 탁 찍으시더라고요. 카메라로. 딱 전체가 보이실 테니까 집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25%가 뭘로 가는 거죠? 논술로 많이 갑니다. 분당적이나 강남적이나 특목기 교육 특구에는 논술로 대학을 많이 갑니다. 그렇다면 논술로 대학을 많이 가니까 논술이 유리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번에 시험 봤어요, 논술? 대학에 논술이 제대될 때만 학교를 가고 논술 시험 보러 가잖아요. 학교 전체가 정말 몇만 명이 와서 시험 봐요. 근데 분들의 몇 명 안 돼요. 논술 그게 쉽지 않습니다. 분당적이 많이 가긴 하지만 이 확률이 되게 떨어집니다. 요 60을 또 나눠볼게요. 나눠보면 얼마로 나누냐면 20과 40으로 나눠야 돼요. 이건 뭐로 나눈 걸까요? 이건 현역이고요. 이건 재수생이에요. 현역이 20%밖에 정시 못 가고요. 재수생들이 이렇게 많이 가요. 그러면 재수하면 유리할까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시면 절대도 안 됩니다. 재수가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분당 지역의 입결입니다. 수시 정시가 이렇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가는데 이 정시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만 명심하세요. 3년 동안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시 정시가 있는데 그 중에 수시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볼게요. 수시는 크게 나눠서 몇 가지로 나누죠? 네 가지죠. 네 가지인데 이건 안 친다 이거죠. 학생부. 그다음 뭐가 있죠? 논술. 그렇죠? 뭐가 있어요? 특기자전형이 있죠. 뭐 사회배려자가 있는데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가 나눕니다. 그리고 학생부는 크게 나눠서 뭐로 나누냐면 교과와 비교과로 나누죠. 그리고 학생부 비교과가 요즘 한창 뜨는 뭐죠? 학종이라는 거예요. 학종인데 학종인 내신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엄청 필요해요. 비교과도 필요해요. 수시는 결국 무슨 전형이죠? 수시라는 것은 물론 이제 시기를 봐서는 수시하고 정시가 있는 건데 수시라는 것은 그 전형 요소로 봐서는 우리가 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내신을 하는 거죠. 내신이 나쁘면 손도 못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내신이 좋아야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내신이 좋아도 논술을 볼 때도 그렇고 학생부 교과 비교과 같은 것보다 수능 최저 등급이 있으니까 없는 것도 있죠. 대부분 수능도 들어가긴 하지만 일단 내신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신 못하면 못 가는 거죠. 근데 이것도 좀 변하고 있어요. 고대에서 내년에 논술을 안 봅니다. 폐지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는 분당적 학생들이 많이 가는 논술을 폐지했고 이 인원이 전부 다 학종으로 갔습니다. 물론 논술이 조금 늘어난 학교가 있습니다. 성대가 여기다가 조금 늘어나는데 미약해요. 논술은 인원이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대 인원만큼 줄은 거예요. 특기자전형 원래 설명 때 얘기 안 하는데 오늘 좀 하고 싶은 게 이 특기자전형이 엄청 늘고 있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전형이거든요. 정의라 그 전형이 특기자전형이잖아요. 연대가 32.3%를 뽑겠대요. 32.3%. 이대 발판은 늘릴 것 같아요. 이거 누구 전형이에요? 과거 이거 특목고 전형이에요. 우리하고 관계없는 전형이에요. 우리가 갈 수 있는 전형은 논술과 이쪽인데 어쨌든 분당적 학생들한테는 계속 불리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불리해지고 있어 상황이. 근데 그 중요한 내신은 언제 결정나나요? 그죠? 대학 입시를 칠 때 언제 결정나느냐 보면 언제 결정난다고 생각하니? 이 수시의 결정은 언제 나냐면 내신이 좋아야 되는데 언제 결정나냐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대학 입학이 결정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성적이 나빴는데 이 친구가 역전을 해서 수시로 잘 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수학 선생님 때 수학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
미적원, 미적투, 확통, 기백 6개를 공부하거든요. 수학을. 저희 학원에 수학 1000명 학생이 있는데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에 중3이 이미 다 끝내고 올라왔어요. 걔들은 선행학습 다 끝난 거예요. 걔들이 내신을 좋은 성적 갖고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이제부터 올라와서 그 내신을 역전할 수 있을까요? 역전 안 돼요. 역전할 수 없는 구조라고요. 가령 생각해 보시죠. 전교 50등이래요. 분당역에서 300명 중 50등이래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반에서 5등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갈 때 반에서 5등하면 서울정보대 갔었어요. 저희 때는. 지금 반에서 5등이 분당도 5등인데요. 얘들 퍼센트로 따져보면 이래요. 나라 보면 17%거든요. 16조 했더니 17% 할게요. 7%면 등급으로 따지면 4%가 1등급입니다. 7도에서 11%가 2등급입니다. 12도에서 더하는데 3등급이 10인데 요 중간쯤에 있으니까 얘는 등급으로 보면 2.5등급이에요. 그렇죠? 내신 2.5등급이면 분당적이 내신 2.5등급이면 잘하는 겁니다. 얘들 어디 갈 것 같아요? 우리? 문과는요. 인서울이 안 돼요. 이과는 인서울 겨우 될 거예요. 인서울에 36대 이런 데예요. 숭실대예요. 얘 50대가 내가 조금 열심히 해서 전기 20도 안에 들어갈 거라고요? 못 들어가요. 옥상옥에 정말 잘하는 데 깔려 있다고요. 이미 끝난 게임을 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내신 올려서 성적 올려서 가겠다는 건. 자, 그러면 분당적 학생들이 많이 가고 우리의 희망인 정신 한번 들여다볼까요? 너무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사실이거든요. 고기 끄떡이에요. 너 몇 학년이야? 고3이니? 고3이니까 아는 거예요. 너 시험도 못 봤구나. 미안, 잘 봤어? 잘 봤어? 그 사실 네 잘못 아니다. 이 입시가 말이야 정말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 잘못이고 구조가 나쁜 거야 지금. 말이 안 되는 저더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모르시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 일을 27년 했는데요. 3년 전부터 정말 못 해먹겠더라고요. 내 양심에 찔러서. 정신을 들여다보면 더 한심해요. 그것도 요새 발견했는데 제 숫자를 가지고 발견했는데요. 왜 애들이 재수해서 대학을 잘 못 가지 했어요. 저희 학원 재수학원도 있었거든요. 제가 올해는 재수학원 잡으려고 하는데 풀려고 하는데 정신은 수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한 7, 8년 전에는 정시가 30, 40% 남아있어서 인생을 역전할 기회가 한 번은 있었어요. 좀 잘못했더라도 왜 고등학교 올라와서 열심히 하면 인생 역전할 수 있어야 정당한 거 아니에요. 역전의 사정이 끊어졌어요. 왜 끊어졌는지 알려드릴게요. 정시, 재수의 강세라고 그러잖아요. 수능을 하는 거잖아요. 수능만으로 가는 거잖아요. 현역과 재수의 비율이 전국 단위를 보면 78%대 22%예요. 60만 몇천 명인데요. 60만 몇천 명을 정확히 22% 때려보니까 중요한 숫자가 나오는데요. 13만 5천 몇 명인데 5천 명이라 할게요. 5천 12명인가 그런데 5천 명이라 할게요. 이 13만 5천 명은 대단히 중요한 숫자거든요. 전국 단위로 재수생이 13만 5천 명이 있습니다. 13만 5천 명이. 분당 지역이나 강남 지역은요. 분당을 얘기할게요. 분당 지역이나 강남 지역 현역과 재수 비율이 55%대 45%까지 올라왔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료에 뽑아드렸는데 14년 통계가 현역 대 재수 비율이 75.1%였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수준이. 45%나 재수예요. 이게 특목고로 가면 더해요. 이럴 것 같아요. 이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학원이 수지에서 온 학생들이 있나요? 수지 쪽에? 수지 314라고 아세요? 혹시 수지 314? 제가 하는 겁니다. 수지 314가 있는데요.
그 수지에서 꽤 유명한 수학학원이에요. 아닌가요? 맞죠? 우리 문 원장님 잘 알고 계신데 어쨌든 그 제가 9월 10일 날 오픈했는데 9월 1일 날 설명회 때 제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 들었냐? 수지고에서 원서 접수하는 인원이 1000명이 넘어갔대요. 수지고 고3이 538명이거든요. 원서 마감이 9월 15일인가 14일인가 그렇지. 며칠 날 마감인데? 10며칠일 거라고. 그때 데이터는 조사를 못 해봤지만 10월 1일 날 수능 원서 접수가 1000명이 넘어갔어요. 그럼 정원만큼 재수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인원이 재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아까 명계말리 보셨지만 집에 가서 명계말리 꼭 한번 보세요. 그 뒤에 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보여드려 보시는데 공시정이 40만 기다리는 것처럼 얘들이 대학을 하나 업그레이드 시켜야 취업이 될 것 같으니까 대학을 하나 업그레이드 못 시키면 자기 인생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자꾸 재수하는 거예요. 근데 재수뿐만이 아닙니다. 이게요. 제가 그걸 조사해봤어요. 그래요. 야, 왜 이렇게 힘들지? 조사해봤는데 2,000명 가까이 데이터를 갖고 조사했습니다. 제가 강남대성 출신이거든요. 그쪽 데이터하고 또 몇 개 수학원 데이터를 가져와서 생년월일 조사해봤어요. 이렇게. 자, 한 2,000명 조사해봤으니까 뭐 정확한 데이터일 것 같은데요. 재수생이 아닌 3수생, 4수생, 5수생, 장수생의 비율이 15%예요. 여기다 곱하기 100분의 15를 해주면 이 인원이 2250명이에요. 약간 오차일 수 있지만 2,000명의 데이터니까 비슷하게 맞을 거랍니다. 2만 명의 장수생이에요. 얘들이 공부를 못하는 장수생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왜 장수하겠어요, 애들이요? 잘하는 애들이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안 쓸게요, 뒤에. 나와봐야 뭐 시험이 잘 안 될 테니. 어서 오세요. 써야죠. 몇 가지가를 이름을 좀 들어본 대학들이잖아요. 근데 이름은 들어봤지만 요즘 뭐 가성비란 말 많이 듣잖아요. 대학을 나왔을 때 가성비가 있냐를 따져보면 가성비가 있을까요? 대학을 졸업해서 우리나라에서 취업이 돼서 지금 연봉 3천짜리 정규직에 3천 이상 정규직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제가 조사를 해보는데요. 일단 이거부터 해볼게요. 일단 스카이 정원을 보니까요. 스카이 정원을 보니까 정시하고 수시인데 정시는 언제 결정났다고 잘못했습니다. 수시부터 쓸게요. 수시하고 정시인데요. 수시 언제 결정난다고요? 9월 1일 이렇게 끝났어요. 여기가 정시만 남은 건데 정시 인원을 뽑아왔어요. 정시를 뽑아왔더니 서울대 정시는 766명, 나중에 한꺼번에 찍으세요. 찍으시면 이렇게. 고려대 991명, 연세대 1056명에서 정시로 남아있는 인원이 수시가 7,814명이고 정시로 남아있는 이 정시가 2,813명이 남아있어요. 2,813명. 스카이 합해서요. 근데 이 중에서 농대나 뭐 이상한 대학 몇 개씩 들어가도 취업 안 되는 대학 빼고 나면 결국 2,000명 정도 아닐까요? 정시로. 몇 배 인원이 있냐고요. 그 위에 10배 인원이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출구가 없으니까 계속 재수하고 장수하는 애들이죠. 그냥 재수생이 아니고 장수생이 있다니까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현실. 근데 그 정시의 가장 중요한 수능은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나잖아요. 그렇죠? 단 한 번 시험. 근데 이게 난이도 조절이 되나요?
안 됩니다. 물했다가 불했다가 올해 수능은 뭐라 그런지 아시죠? 아니요, 용암 수능이래요. 내가 보기 다 어려운 수능은 드물었거든요. 올해 수능은 진짜 용암 수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말고는요, 극상위권이라 그러나? 최상위 상위권 빼놓고 최상위권도 다 망가진 시험이에요. 용암 수능이 터졌어요. 그 이거 하나 믿고 계속 이 인원이 늘어나는 건데 이게 진짜 해야 될 일인가요? 왜 제가 희망고문이라고 처음에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하나만 더 어두운 얘기하고 이제 희망을 드릴게요. 제가 보기엔 뭐 우리나라 스카이대학 아니면 제가 대학 들어갈 때 그랬어요. 스카이대학 나와서 취업이 안 되면 나라 망한다. 우리 때 그랬어요. 그렇죠? 스카이 나와도 문과는 거의 취업이 안 됩니다. 좋은 직장은 잘 안 돼요. 그렇죠? 이과 나와야 좀 되는데 스카이를 가면 가문의 영광인 시절이 왔어요. 전혀. 분당 지역에서 한 학교가 몇 명 가는지 아세요? 20명 정도 간다고 발표해요. 20명이요. 평균 20명. 무지 많이 가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 우리 좀 이따 들어오시는 김광란 대표님의 고향이 속초에서 속초 양양 다 합해서 학생들이 엄청 많은데 그 전체 고등학교 속초 전체에서 스카이가 3명도 안 나온대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20명이 간다는데 이건 뜯어봐야 돼요. 20명 중에 뭐가 있냐면 중복 합격이 있어요. 스카이, 카이스트 서로 막 붙어서 서울대 붙고 카이스트 붙고 뭐 연대 붙고 서울대 붙으면 다 중복시키잖아요. 학교에서 발표할 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누가 있어요? 재수생이 있어요. 또 뭐가 있나요? 연대, 원주분교, 고대, 조천분교까지 합해서 20명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몇 명 가느냐?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분당 지역에서 한 학교에서 10명 정도 간다고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무지 많이 가는 거예요. 현역으로 가면 10명이. 전국적으로 많이 가는 겁니다. 아까 근데 전교 50등이 전교 문과 5등, 이과 5등의 싸움이에요. 물론 낙생고는 좀 더 많이 가겠죠. 낙생고가 부산에 많이 몰려있으니까. 그것도 재수생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도 10명 정도 가는 거죠. 참 힘든 싸움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우리나라 시험인데 이제 이런 제가 도저히 답답해서 못해서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입시를 27년 했던 제가 일본 입시를 방향을 튼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본 입시는 올해 2016년에 EJU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EJ 시험이라는 것은 SAT처럼 일본에 유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전형을 뽑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에 응시해서 일본 대학을 가는 거죠. 근데 일본은 매년 대졸자가 25,000명이 부족해요. 혹시 기사 들어보셨나요? 일본 대학을 졸업하면 100% 거의 97% 취업한다는 걸 들어보셨나요? 요새 많이 뜨고 있던데. 일본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10명 중에 1명밖에 안 한대요. 뭐 왜냐 물어보니까 그냥 대학 안 가고 아르바이트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산대요. 아르바이트만 해도. 그러니 뭐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으니까. 공부하기 싫어하니까. 선진국이에요, 우리보다. 그러니 뭐 대학 갈 이유가 없으니까 안 가니까. 그 애들을 일본은 강소기업이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대기업 몇 개 있는 게 아니라 강소기업들이 많다. 기업이 많은데 거기 채울 만한 일자리가 없으니까. 대졸자가 없으니까. 왜냐면 25,000명이 부족하니까 지금 뽑겠다는 거거든요. 외국인들 뽑겠다는 건데. EJ 시험을 전 세계적으로 23,832명이 시험 봤습니다. 23,832명이. 중국 애들이요. 11,188명. 천만화의 애들 진짜. 엄청 봐요. 발을 보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몇 명 볼 것 같아요? 우리? 2,500? 2,253명. 이게 올해 EJ 시험을 본 학생들이에요. 그런데요. 곱하기 이걸 3분의 2를 해야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학원 애들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도 1학년짜리도 이지효식을 보게 할 거거든요. 미리 연습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지효식을 한번 보는 애고 실제로 원서도 안 넣는 애들까지 치면 실제로 3분의 2가 1번 대학에 원서를 넣는 학생이래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실제 이지효식 15,914명, 15,914명 전체가요. 중국 애들이 7,410명입니다. 우리나라 애들이 1,502명을 보여요. 이게 실제 일본 대학을 응시하는 인원입니다. 그런데 일본 대학에서 좀 이따 길광란 대표님도 말씀하시겠지만 일본 대학에서 이 대학을 나오면 나 이 대학 너 그 대학 다녔니? 하고 좀 쳐주고 그러니까 괜찮은 대학이고 그 대학을 나오면 취업 같은 건 뭐 절대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대학 3학 다 뽑혀나가고 취업 다 될 거라고요. 일본 대학에서 그래도 괜찮은 대학이 우리가 갈 만한 상위권 대학이 국립대 사립대 다 합하면 약 5,000명 정도로 보여요. 그 밑에 대학을 가도 괜찮아요. 다 취업돼요. 근데 5,000명 정도가 되면 일본의 좋은 대학이라고 그래요. 일본 안에서도 너 그 대학 다니니? 이렇게 만약에 성대 다니다. 성대 다녀? 이 정도의 대학이라는 것이죠. 5,000명 정도가. 이게 외국인 전형이에요. 자국이 아니라 외국인 애들 뽑겠다는 전형이 5,000명이에요. 응? 근데 이 5,000명을 누가 가져가냐면 야들이 중국 애들이 4,000명 가져가요. 제가 일본 갔는데요. 밤에 가서 음료점에서 이번 대학 다니는 애들 인터뷰하고 걔들하고 맥주 한잔 사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려갔는데 시끄러워 죽겠어요. 진짜 시끄러워 죽겠어요. 일본 애들 조용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게 시끄럽지 않잖아요. 야들, 와 시끄러워요. 뜻도 많아. 정말 많아 일본 애들 보니까. 우리나라 몇 명 가느냐? 900명 간다는데 1,000명으로 할게요. 좋은 대학 1,000명 정도. 내년에 1,000명 목표니까 1,000명. 1,000명 정도 간대요. 900명 정도 갔거든요. 올해 1,000명 갈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작년에 900명에서 1,000명 갈 거예요. 올해. 그래서 이제 유너스를 따져 매일 숫자를 그렇게 써봤느냐. 지금부터 계산 한번 해보시죠. 제가 수학서 중에 수학을 많이 해서 미안한데 산수 이거 보시죠. 한국 60만 좀 넘습니다. 스카이 서성하니까지를 2만으로 볼게요. 스카이 서성하니 가기 어렵습니다. 2만 가면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30분의 1인가요? 60만 나누기 2니까 여기 나왔다고 다 취업되나요? 아까 명령만에 보셨지만 3분의 2가 비정규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취업하는 데가. 그래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애는 내가 보기 이번엔 안 돼요. 근데 이번을 칠게요 그냥. 60분의 1입니다. 그것도 그냥 2% 안 되지만 50분의 1, 2%를 할게요. 그냥 약했어. 2%. 실제로 1%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2% 안에 들어가야지. 그래도 우리나라 대학을 나왔고 취업하는 곳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다고요. 일본은 어떤가 볼까요? 1,500명이 갔어요. 몇 명이 가요? 1,000명이 가요. 확률 따지면 67%. 지금 67%. 여기 나오면 다 100% 취업해요. 정규직으로요. 연봉 3,000원 받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1,500명을 제가 또 분석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나라에 입시했던 사람이니까 여기에 답이 없는 애들 답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제가 공부를 더 해보고 우리나라 일본 유학학원은 제가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봤습니다. 근데 몇 군데가 유명하더라고요. 일본 학원이에요. 제일 유명해요. 그다음에 또 S사가 있고 M사가 있어요. 여기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합해서 전체 인원이 650명이에요. 작년 인원을 조사해봤더니 근데 일본 입시는요 혼자 좀 어려워요. 시험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학원을 다녀야 되니까. 그럼 학원 다녀서 제대로 입시 공부해서 일본에 가는 애들 보면 650명이 이 자리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일본 입시예요. 어머니들이 못 보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못 봤어요. 진짜 그런 거 가봤어요. 일본에. 일본 2번 가서 방문해서 애들하고 얘기했던 걸 보여드릴 텐데 실제로 이런 겁니다. 너 여기서 싸울래? 여기서 싸울래? 어디서 공부할래? 당연히 여기서 해야지. 그치? 물어보나 말하잖아요. 그치? 상황이 이렇다니까 상황이. 13만 5천 명 재수에 2만 250명의 장수에 있다는 거 모르셨잖아요. 그렇죠? 어? 왜 재수해도 대학을 잘 못 가냐 모르셨잖아요. 일단 이걸 한번 딱 찍으시고 지우고 생각할게요. 네네. 사실 아이들 잘못 아니에요. 이거 어떡하지? 녹화 안 해? 이거 괜찮아? 이거 다 녹화 들어가니 이거? 이거 안 차는데 괜찮아? 네, 음악 들어왔어요. 오늘 못 오신 분들 많아서 보내드리기 가지고. 뭐 조금 잘못은 있겠죠? 그런 거죠?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기 전에 선행을 안 하고 부모님들이 미리 공부 안 시킨 것은 좀 잘못이 있겠지만 꼭 중학교 때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요? 놀다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때는 그랬는데 지금 애들은 그런 걸 용납을 안 하잖아요. 이게 다 적재돼 있잖아요. 다 눌러져 있잖아요. 세상에 연봉 2천짜리 구급공무원 뽑는데 22만 명이 시험 본다. 그거 보여드렸죠. 4천 명부터 4천 명. 그 21만 6천 명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걔들은. 정말 암담한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가 좀 근데 정치도 더 엉망이고.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을 성공하고 싶고 또 되게 소중한 자녀들이 인생을 성공하길 바라는 건 부모의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성공의 결정적 요소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분명 실력이 있어야 돼요. 둘째, 엄청 노력해야 돼요. 셋째, 정보력 중요해요. 오늘같이 이 자리에 오신 걸 내가 운이 좋다고 한 말씀을 아시겠어요? 제가 오늘 정보를 드린 걸 가지고 이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입시는 들어가서 할 때가 아니라니까 진짜 희망 고문제니까요. 정보력 중요해요. 정확한 정보력. 근데 불편한 짓을 잘 안 알려주죠, 사람들이. 들어가서 괜찮습니다. 네 번째, 또 뭐가 중요하냐 했더니 부모님의 인맥이 중요하다 이거지. 최순실, 정유라 중요하다는 건데 근데 있으면 안 되죠. 이건 결국 개인 인생 망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스스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스스로 자존감 갖고 생활해야 되는데 대부분 본인들이 애들한테 너무 많은 거 해주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자존감이 없어지고 정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성공에 결정해서 아니 뺄게요. 잘못하면 더 망치니까. 근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 올해 수능이 용암 수능이 아니었다면 분명히 좋은 데 갈 학생들이 용암 수능이 또 하나에 또 재수해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걔들 억울할 거예요. 난이도가 제대로 조절했으면 자기성이 나왔을 텐데 갑자기 국어 어려워지고 수학 어려워지고 내 과목이 다 어려운 적이 없으니까 그것도 우리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도 정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선택을 하냐입니다. 인생은 매순간 선택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뭐 할까 갈까 말까. 뭐 이거 해도 돼 말아도 돼. 아니면 뭐 대학 입시를 일본으로 갈까 뭐 한국 입시로 갈까. 이거 다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그 선택을 잘하는 학생들의 지금 얘기들을 일본 가서 인터뷰한 것들 좀 보여드리고 아마 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사진 나옵니다. 허락 받았고요. 이 학생들한테. 중요한 층이 있을 겁니다. 학생 사진 나오고 있나요? 있을 텐데. 네, 있습니다. 저를 많이 들었구나. 이 학생들을 제가 선택을 잘해서 성공하는 쪽의 흐름을 탄 학생들이죠, 얘들은요. 실패하는 흐름이 안 타고 성공하는 쪽에 갔는데, 이 학생들 볼게요. 거기 제가 그때 조사할 때는 일본 대졸 취업률이 95%였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더 올라가서 97.5%예요. 대졸자 취업률이. 더 늘었는데. 근데 제가 쓴 기사입니다. 거기 첫 번째 김황석. 이 친구는 히토시바시 법학부를 갔는데요. 히토시바시 대학은요, 일본에서 동경대하고 버금가기 좋은 대학이에요. 굉장히 좋은 문과대학입니다. 이 친구 거기다 적으시죠. 내신 2.5등급이었어요. 아까 우리나라 내신 2.5등급 어디 간다고요? 문과 2.5등급 인서울도 안 돼요. 근데 일본의 동경대 정도 버금가는 대학을 간 겁니다. 선택을 잘한 거죠. 그 밑에 김원이라는 친구는 요거 잠깐 저를 보시죠. 오늘 나가실 때 그 학생 카드에다가 써주시면요, 이 김원이라는 친구하고 그 다음에 교토대 간 여학생하고 우리 학원 지금 동생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언니는 교토 다니는데 그 언니하고 또 개요 다니는 3명의 학생이 인터뷰한 게 있어요. 9월 며칠 나왔는데 걔들이 방학 때 왔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일본 유학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지지는요, 방사는요, 혐일은요, 남녀차별은요, 이렇게 묻는 걸 부모님들의 질문을 학생들이 대답해 주는 걸 40분 정도 동영상에 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에 일본 유학의 지진, 방사나 이런 것들 질문 안 받을게요. 여기 동영상에 녹화돼 있으니까 그걸 보내드릴 거거든요. 끝날 때 그 이메일 써서 주시면 다 보내드릴게요. 거기에 나오는 친구가 김원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김원이라는 친구는 자기 등급이 없대요. 쓰세요. 내신구, 수능, 내신구, 모의고사 9. 등급이 없는 친구예요. 원래 요리를 하려고 했었던 친구예요. 근데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수학 안 보는 대학, 호세, 법정대학이라 공까지 괜찮은 대학이거든요. 1년 공부해서 법정대학 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500명이 가서 600명이 학원 다니니까 걔들이 좋은 대학을 싹 쓸려가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김태원이라는 친구. 이 친구도 제가 일본 가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던 친구인데 이 친구 덕분에 굉장히 많은 애들을 인터뷰할 수 있었어요. 이 친구는 재수해서 창원대, 거기 써있네요. 저는 재수까지 해서 창원대에 입학했으나 적응이 안 돼서 바로 입대했습니다. 학교가 보니까 이 학교가 정말 공부할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딱 한 달 만에 때려치고 군대 간 거예요. 군대에서 일본어 공부한 다음에 돌아와서 딱 일로 공부해가지고 쯔과대를 갔거든요. 저를 보실래요, 아버님들? 제가 쯔과대 갔다 왔거든요. 분당만한 도시가 대학이에요. 교수 한 명당 학생 수가 5명이에요. 우리나라 서울대 교수 한 명당 학생 수 몇 명인지 아세요? 12명이에요.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수업은요, 일본 대학의 수업은
수업 자체는 문과는 토론 세미나 중심의 수업이고 이과는 실험 중심의 수업이래요. 교수가 밤 10시까지 밤 10시에 같이 연구를 해준대요. 축구반에. 우리나라 대학 그러나요? 우리나라 그러냐고. 지금 보면 제가 대학 다닐 때가 거의 비슷해요. 판서를 쓰던 걸 파워포인트로 바꿔 쓸 뿐이지 똑같이 지식을 전달하고 뺏겨 쓰고 그거 암기했다가 중간중간에 보고 나머지 시간은 취업 준비하는 취업 사관학교로 전락했지 무슨 대학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대학이. 동경대 1년 예산이 2조 4천억이래요. 우리나라 서울대 4천억이래요. 전 세계에서 학교에다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내가 보기엔 김태환이라는 친구는 재수해서 창원대 갔으니 재수해서 한 3등급 2점 몇 등급 나온 걸 거예요. 3등급 나온 그렇지 않을까요? 창원대 갔겠죠. 그렇죠? 창원대 재수 3등급 갈걸요? 2점 몇 등급 갈 거라고 창원대가. 3등급 가니? 3등급 간다냐. 근데 인생 역전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재수해서 3등급 하던 애가 다음에 재수를 열심히 해서 재수를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30%? 말도 안 돼. 재성률이라는 건 이래요. 제가 강남대 출신이잖아요. 제가 강남대 다닐 때는 벌써 10몇 년 전입니다. 그때 강남대생이 1000명이었어요. 재수생이. 지금 4000명이에요. 강남대생만. 근데 그때 강남대생이 있을 때 제가 애들을 연대 못 가래 연대 보내고 동건홍석이 중경외시로 중경외시가 서성한이로 대학을 하나 업그레이드 하는 게 성공입니다. 맞습니까? 성적 올라가는 게 성공이 아니잖아요. 대학 하나 업그레이드 하는 게 성공이잖아요. 제가 10몇 년 전에 강남대성에 있을 때 그때 성공률이 30%였어요. 그때 강남대성이. 근데 지금 4,000명이에요. 여기 장수생이 2250명이 있어요. 그때는 또 정시가 5대5였어. 수시 정시가. 지금 20%밖에 안 남는데 지금 30% 절대 안 돼. 야, 다 뻥이야. 거짓말이야. 내가 보기엔 재수학률 10% 미만이야. 대학을 하나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요. 인솔이 안 된 애가 인솔 되는 게 10%도 안 된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리가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시험 답답해가지고. 김현서 이 친구는 얘도 잘 못했어요. 인천 예고를 그렇게 잘 못했는데 국어 영어만 잘했고 시험 못했지만 동경 외고대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손창희는 워낙 잘했어. 이 친구는 무무성 장학생으로 갔는데 시도시바시 상상고고 고려대 붙었는데 간 거예요. 고려대 붙었는데 지금 자기 친구들 고려대 졸업한 자기 얘는 취직했거든요. 미주오 그룹이라고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금융회사예요. 굉장히 큰 금융회사 취업했는데요. 자기 친구들 고려대 다니는 애들 지금 취업 안 된다고 난리래요. 얘들이 다 어떻게 된 거죠? 선택을 잘해서 성공할 줄 흐르면 탄 애들이라고요. 박지환 2점 몇 등급입니다. 이 청담고 시절에 2등급이었대요. 그 아까 2.2등급 정도는 나쁘지 않은 성적. 그다음 박지현 얘는 외고 출신이고요. 최준혁은 10으로 간 학생이죠. 얘도 부산 대원고 시절 2등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길동석 얘는 문무성 장학생으로 붙었거든요. 충북고 다닐 때 성적은 2, 3등급 정도였대요. 충북고에서 2, 3등급이면 분당 2, 3등급보다 낫지 않을까요?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 권영찬도 오사카 대학도 굉장히 좋은 대학이거든요. 걔는 과천외고 요즘 과천외고가 많이 좀 안 좋아지긴 했죠. 외고 다녔는데 내신이 한 3등급 정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강주영이라는 친구는 워낙 잘했어요. 잘했는데 형이 개요대 졸업하고 도요타 입사한 걸 보고 우리나라 좋은 데 갈 수 있지만 일본으로 간 친구들이거든요. 자, 요번 제가 다시 한번 기사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성공의 결정적 요소는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지도 모르겠어요. 선택을 잘해야 실력, 노력 이런 거 가지고 싸워서 이겨볼 수 있는 거죠. 선택 잘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바로 인생 아닌가 잘못하면. 어떤 흐름을 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선택을 잘하려면 반드시 필요적으로 따라할 게 뭐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기 선택 후회 없으려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일본 입시가 좋다 유리하다 했지만 저는 데이터 하나하나 신경 썼습니다. 왜 거짓말하고 큰일 나니까요. 신경 썼지만 그래도 오늘 한번 제 얘기 듣고 인생을 자네 인생을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공부하시고 저한테 물을 게 있으면 와서 상담하시고 정말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하면 후회 없이 선택하고 열심히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우리나라가 지금 좋은가요? 나쁜가요? 계속 나빠지고 있거든요. 구글이 상승기, 성장기에는 대세를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구글이 나쁠 때는요, 쇠퇴일 때는요, 대세를 따라가면 같이 죽는 거예요. 블루오션을 찾으셔야 돼요. 절대 남들 따라가는 게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남들이 논술 하나 들어붙었다 했더니 논술로 따라가서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거기도 논술도 정말 1% 싸움이에요. 작년에 애가 못 들어갔는데 실력이 뛰어난 애예요. 1년 재수해서 1년 내내 논술 준비해서 그래서 간 거예요. 원래 잘 돼 있는 애가 간 거라고요. 안 돼 있는 애가 1년 재수해서 간 게 아니라고요. 지금부터 어머니나 학생들은 블루오션을 찾으셔야 돼요. 대세를 따라가시면 위험합니다.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 상황 전체가. 저희 때만 해도요. 아버님 제 나이 또래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나이가 좀 많아요. 근데 제 나이 또래 성공방지식은 아주 쉬웠어요. 우리나라 스카이 나오면 됐었어요. 그럼 성공했었어요. 근데 2002년도 오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그거 갖고 안 되니까 그 다음 뭐였죠? 그 다음 뭐였냐면 영미 쪽으로 가서 MBA를 따갖고 오는 게 성공방지식이었다고요. 다 몰려나갔어요. 그때 처음 나간 애들은 돌아와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많이 나가있지만 고비용 저율 돌아오지도 못하고 거기 있지도 못하는 최인훈 소설에 나오는 경계인이 돼버렸어요. 거기 가면 안 돼요 지금요. 근데 그럼 2017년에 지금 뭐냐 이거 보죠. 뭐냐 우리 애들을 어떻게 어디를 보내야 되느냐. 교양고 좀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요. 근데 그게 일본이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세요. 일본은 장기불황 20년을 터널을 통과했어요.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장기불황 갈 것 같아요. 올해부터 내년부터. 그럼 이 아이들이 일본에 지금 간 아이들이 등록금도 엄청 싸요. 일본이 엄청 싸요 등록금. 나중에 회장님 대표님 말씀하시겠지만 엄청 지원해줘 일본 정부가 있어요. 얘들 일본에 가서 일본 우리가 선진국이거든요. 일본에 가서 4년 졸업하고 3, 4년 더 열심히 근무하면 한 10년 됐을 때 우리나라 돌아올 때쯤 되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일본의 장기불황 통과부터 배웠을 것이고 선진교육도 배웠을 거고 우리나라 아까 교육 대학하고 일본 대학의 차이가 엄청나다 그랬잖아요. 어? 거기서 배운 애들이 훌륭한 인재가 될 거라고 저는 감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나 틀리면 10년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내가 정말 내 마지막 인생을 바칠 만한 훌륭한 일이구나. 목적 있는 일이구나 하고 시작한 겁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일본 가서 애들 만난 거예요. 애들이 현명한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지혜로운 애들인 거예요. 여긴 다 배우는데 어떻게 애들이 먼저 나보다 빛을 보고 거기 가 있을까 이거죠. 그래서 자, 너 오늘 집에 갈 때 내가 택시 다 대주고 나하고 얘기 좀 하자 해서 2시, 3시까지 걔들하고 맥주 한잔 사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왔어요. 나 인터뷰 할 건데 이 기사를 우리나라 들어가서 알려야 될 텐데 허락해달라고 허락받고 애들이 너무 멋져요.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마지막 한마디 이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유는 천만다행이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을 보니 정말 탈조선, 헬조선 외치는 자기 친구들 보니까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천만다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 너희들은 정말 천만다행이다. 근데 하나만 딱 더 부탁하자. 너희들은 내가 와도 성공할 거다. 왜? 성공할 것 같다. 일본 땅에 와서 공부하는 거 쉬운 게 아닌데 여기서 열심히 공부했고 졸업해서 취업도 했고 또 공부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정말 다행이다. 근데 얘들아 하나만 더 생각하자. 너희들이 너 혼자의 아니나 응달만 생각하면 너희들은 고만한 인간밖에 못 된다. 꿈을 크게 가져라. 그래서 제발
큰 인물이 돼서 다시 10년 후에 너희가 이 땅에 돌아와서 우리나라 땅에 돌아와서 정말 헬조선을 외치는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더니 선생님, 저보고 선생님이라거든요. 고마워요 하고 끌어안고 돌아왔는데 일단 걔들 보고 굉장히 기쁘게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 진짜 열심히 이 일공학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바보와 천재의 능력의 차이는 5배밖에 안 난답니다. 근데 생각, 의식의 차이는 100배 이상의 에너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정말 선택을 잘하고 그 다음에 희망이 없는 곳에서 공부하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희망이 생기면, 일본 좋은 대학 간다는 희망이 생기면 그때 진짜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사례는 일본 유학 전체 매력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시고 제가 그 사례를 또 한번 지금 일공하고 시작해서 100일 정도 지나갔는데 그 사례는 끝날 때 제가 잠깐 5분 10분 정리해 드릴게요. 어쨌든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나 또 아버님들의 자녀, 학생들이 선택을 잘해서 대입 성공을 거두고 인생도 큰 성공을 거두길 바라면서 1부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